네,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두루두루 이런저런 소식들을 또 전달할까 하는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딜리버리죠. 이제 3분기가 거의 다 지나가니까요. 다들 최대의 관심사는 이번 분기에 테슬라가 얼마나 팔았을까입니다. 계속 이것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이제 월스트리트, 월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역대급 딜리버리를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충 23만 대? 한 분기 최대치인데요, 거의. 이러다 보니까 저는 또 4분기도 이제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올해 절반이 훨씬 지난 이제 3분기, 이제 한 분기만 더 남은 거죠. 그러면 올해는 도대체 얼마를 팔까? 게리 블랙이나 여러 이런 예측을 하시는 분들, 딜리버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90만 대를 가뿐히 넘더라고요. 처음에 뭐 트로이 테슬라이라든지 잘 맞추신다는 분들도 일부는 꽤 이렇게 잘 신임이 가시는 분들도 90만 대는 어렵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90만 대 이하로 팔 거라는 얘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90만 대가 넘으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100만 대, 그러니까 이제 100만 대가 좀 보이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4분기에는 30만 대를 갈 거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중국의 판매량이 이제 기여하는 바가 크죠. 요즘 중국이 굉장히 테슬라 딜리버리에 어마무시한 역할을, 모델 3랑 모델 Y를, 이건 좀 4분기에는 거의 각각을 거의 7만 대에 육박하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베를린과 어스틴이 얼마나 도냐에 따라서 이게 수치가 정해질 것 같긴 한데, 참 이런 예측이 참 어렵긴 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데 분위기는 정말 좋다. 왜 예측이 왜 어렵냐면, 어제 제가 얘기한 그 전력 얘기, 그거를 누가 기사를 일론 머스크한테 이렇게 트윗을 했는데, 이게 정말 serious concern이라는 거죠. 진짜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원전에 대한 댓글들도 많이 봤습니다. 참 어렵죠. 어려운데 여전히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국토가 작은 나라에서 이게 솔라 패널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원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단지 어제 전달하고 싶었던 이야기 두 개는, 아니 이분은 태양광 파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솔라 패널 파시는 회사 CEO가 원전을 지지한다라는 게 신기했고, 그만큼 에너지는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계속 탈원전을 저도 많이 들었는데, 미국에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원전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 그러니까 더 많이 만들지 더 조금 만들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제 살아생전에 원전이 없어지는 건 보긴 어렵고 되게 오래 갈 거고, 미국은 현상 유지를 하려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오래 간다. 그 두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원전이 사라지진 않는다라는 두 가지 메시지에 더 초점을 맞춘 거지. 근데 저도 이 안전에 대해서는 되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 되게 안전한 원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분은 별로 뜬구름 잡는 얘기를 별로 좋아하진 않죠. 현실성 있는 기술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전 또 퓨전을, 아주 안전한 원전을 얘기하길래 퓨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이분은 퓨전입니다. 그러니까 분열을 더 좋아하시고, 그 핵 분열로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기술들이 연구가 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야기하는 건 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저도 그런 부분은 매우 걱정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싼 전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에너지, 경제 발전을 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건 현실적인 대안이 별로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필요악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기술이 빨리 발전돼서 일론 머스크 말대로, 이거 자세히 읽어봤는데 아직 이분이 그 원전에 대해서는 역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라, 아니면은 시간이 부족하셨는지 몇 개를 찾아봤는데 아주 자세한 얘기는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안전한 원전 역시 연구가 되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 전력난으로 어쨌든 부품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양산이라는 게, 이게 생산을 유지한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일론 머스크가 이걸 다시 한번 이걸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또 이런 걸 또 생각하면 90만 대를 못 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리스크는 여전히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반적으로, 심지어 부정적으로 보는 월가조차도 테슬라 이제 딜리버리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저런 전력난, 여전히 리스크는 산재하고,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현재 소식을 전달해 드릴 뿐, 야 이건 예측은 어렵다라고 뭐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분위기는 좋다. 이제 딜리버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이런 거는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홍강미니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낮춰본 면이 없잖아 있죠. 왜냐면 이거 되게 작은 차고 10kWh밖에 안 되고 되게 작은 차라서 이건 좀 전기차 계산할 때 빼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도 했는데 그 말은 좀 이제 취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것도 가져왔습니다. 테슬라 딜리버리를 얘기하면서 홍강 미니를 보니까 이제는 5만 대를 바라보더라고요. 얘도 물론 배터리가 작고 조금 미국에서는 절대 팔리지 않을 차긴 하지만 이 정도 판매됐으면은 야 이거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지금 달에 5만 이건 적은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많이 파는 것도 이거 능력이다. 이걸 너무 이제 무시하면 안 될 것 같다. 얘도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 보여져서 아마 이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러니까 단일 차종으로 이게 전기차로 등극하지 않을까. 달 5만 대. 셉니다, 세. 이제는 무시를 못한다. 비록 작고 배터리 사이즈도 작지만 이제 무시하지 말자. 홍강 미니가 또 하나의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다른 또 딜리버리, 계속 딜리버리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드디어 루시드 에어가 생산돼서 한 10월이랍니다. 이게 좀 불안불안하죠. 리비아는 나오긴 했는데 정말 소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왔다는 거에 큰 점수를 주지만 저도 보질 못했고요. 이런 게 좀 이제 실망스러운 면이긴 하죠. 그리고 제가 그때 이거 쇼룸 갔을 때 늦어도 9월엔 나오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도 들어서 둘 다 싸잡아서 리비안이나 루시드나 하여튼 9월엔 보겠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도 슬금슬금 계속 미뤄지죠. 참, 그러니까 생산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비안이든 루시드든 얘도 10월, 제가 9월 얘기했는데 10월에 그것도 레이트 옥토버이기 때문에 10월엔 제발 좀 봤으면 차라리 땡스기빙 전에 보면 좋겠네요. 이런 차량 판매의 또 트렌드를 제가 또 찾아보다 보니까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지금 유럽의 이런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은 잘 팝니다. 굉장히 이게 마켓 쉐어도 많이 올라가고요. 미국이나 이런 데 대비해서 미국은 지금 뭐 테슬라는 굉장히 고군분투하지만 GM은 그 배터리 화재로 그래도 나름 GM도 한 축을 자랑하는데 지금 날아가셨죠. 그래서 지금 예상보다 미국의 어떤 전기차 점유율이 높아질까라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온리 테슬라에만 의존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유럽도 이렇게 뜯어보면은 이게 또 다른 얘기더라고요. 일단 전기차 잘 팔리는데 그 내연기관에 있어서 SUV, 이것도 제가 많이 얘기를 했었죠. SUV 열풍, SUV가 엄청 잘 팔린다라는 거죠. 상세히 뜯어보면 전기 SUV가 아니라 그냥 SUV가 굉장히 잘 팔립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2보 전진하고 1보 뒤로 빠진 거냐 아니면 1보 전진하고 2보 후퇴한 거냐. 왜냐면 SUV는 연비가 안 좋죠. 에너지를 많이 소모를 하죠. 그러니까 빨리 모델 Y가 이제 베를린 공장에서 잘 돌아야겠다라는 정말 SUV 광풍이 유럽에서도 굉장히 되니까 빨리 모델 Y가 투여될 그런 어떤 명분과 그런 분위기는 잘 조성된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유럽도 이런 CO2 에미션에 대해서 전기차가 많이 팔리지만 내연기관에서 보면 SUV도 만만치 않게 많이 팔았기 때문에 기름을 더 먹는, 물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SUV들도 연비를 증강시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기름 많이 먹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저 역시도 모델 3를 출퇴근용으로만 쓰고 모델 Y를 주로 이렇게 가족용으로 쓰는데 아무래도 가족끼리 나들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지금 모델 Y를 3만 마일을 넘게 탔습니다. 근데 모델 Y에 끼워진 그 컨티 타이어는 아니면 제가 장거리를 오래 뛰어서 그런지 아직도 트레드가 남았습니다. 반면에 얼마 전에 제가 모델 3는 2만 좀 넘기고 타이어를 갈아버렸죠. 근데 모델 Y 타이어는 오래 간다. 그리고 모델 Y가 훨씬 더 제가 늦게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 역시도 SUV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SUV를 훨씬 더 주로 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유럽에도 모델 Y가 빨리 투여돼서 참 이 CO2 에미션 줄이기가 쉽지 않죠.
발전소도 지금 현재 안전한 발전소는 어떻게 보면 내추럴 가스 제너레이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거기도 이제 CO2가 나오니까 참 전력 생산이나 이런 면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산이든 에너지 생산이든 여러모로 다 쉬운 건 아닌데. 자, 또 다른 이야기로는 일론 머스크가 이런 코드콘 2021년에 이런저런 얘기를 또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이런 생각도 참 궁금합니다. 요즘 이제 부자들에 대한 증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맞물려 있는 건데, 일단 세금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재미나죠. 이제 일론 머스크는 세금 수혜를 받기도 하고요, 기업들이. 그리고 본인도 세금 문제가 좀 있죠. 근데 요즘 이제 미국의 이런 부유층들에 대한 세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좀 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전에 세금 혜택은 스페이스X는 사실 사기업이지만 이거 나사의 펀드가 없으면은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기업입니다. 저도 일종의 약간 이제 기여를 했죠. 제 월급에서 세금도 많이 내니까. 그 돈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의구심?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이거 지금 블루 오리진하고도 한판 붙고 있죠. 너무 가격을 터무니없이 낮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텍스페어의 가격도 이제 세이브 해주면서 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건데 이런 사업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기술적으로 다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제 부자들에 대한 많은 분들이 일론 머스크 스탁 옵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영상을 많이 만들었고요. 좀 복잡하죠. 여러 가지 이런 시가총액이라든지 주로는 이제 테슬라 주식에 걸려 있는데, 그리고 레비뉴, 회사의 어떤 수익이나 매출 다 그런 것들이 연관돼서 일론 머스크가 스탁 옵션을 받는데, 만약에 당장에 어떤 월급을 왕창 받으면은 세금을 엄청 떼어갑니다. 이 정도 수익을 발생하게 되면은 일부 여기 스탁 옵션에 대해서도 뭐 꼭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세율이 무려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자분들, 이제 자산가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주식으로 받죠. 그리고 그 주식도 받자마자 팔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스탁 옵션이라는 게 내가 당장, 프린시플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당장 일한 그 보수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돈이 아닌 회사의 주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받고 거기에 제한도 걸려 있죠. 그러니까 당장 팔지 못하고 뭐 5년? 그렇게 해서 이제 절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일론 머스크나 이런 부자 CEO들은 그렇게 하지만, 머스크가 꼬집기로는 테슬라가 2018년에 망할 뻔했죠. 이거 딜리버리 모델 3 못할 뻔했죠. 그러면은 이분의 스탁들은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라.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기업을 이끌어 갔지만 회사가 홀라당 망해버리면은 땡전 한 푼. 지금 일론 머스크는 대부분 스탁 옵션으로 받기 때문에 무보수로 일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걸 자기가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테슬라가 굉장히 잘 되고 안정적으로 이제 가게 되면 엄청난 이제 재산을 이제 확보하게 되는 건데, 그 리스크를 감수한 거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매길 거냐라는 거죠. 그렇다고 엄청 수익이 생긴 거에 대해서 세금을 안 매길 수도 없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이거를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한 거죠. 당장 받을 돈을 5년, 10년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 회사의 이제 명운과 같이 해서 이제 받는 건데, 이것에 대한 세금, 이제 지금은 테슬라가 잘 됐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왕창 때리려고 하니까 이제 매스업이라고 일론 머스크도 이제 디펜스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일론 머스크를 신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개인으로 생각하죠. 이렇듯 개인의 영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일각의 비판,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최고 부자 5손가락에 들 정도로 이제 부자가 됐는데, 그건 이제 테슬라가 다 잘 되고 나서의 얘기지, 이거 망해버렸으면 이 사람 완전히 거지 될 뻔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안 하냐라는 거죠. 그런 면들들. 근데 많은 일론 머스크가 좀 극단적으로 하는 면이 있고, 지금 다른 CEO들도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매길지에 대해서 저도 참 궁금하긴 합니다. 뭐 정말 과도한 세금은 리스크를 감수했기 때문에 그걸 다 때린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세금을 낮춰 하는 것도 애매합니다. 적정선을 찾는다라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계속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전히 일론 머스크의 스탠스는 뭐 바뀐 건 없다. 이런 이제 행사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뭐 테슬라에 관해서든지 자신에 대해서 스탠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뭐 노조에 대해서 여전히 그런 비판적, 특히 그리고 정확히는 노조를 싫어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대통령이 완전히 노조 입김에 의해서 모든 게 작용하는,
뭔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공감대가 좀 떨어지는 그런 면들에 대해서 꼬집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리피 조라는 거는 야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면에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얘기가 또 요런 부분. 근데 일론 머스크는 사실 누구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기업가들은 보통 어떤 당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특정한 어떤 그게 코드가 맞지 않으면은 어떤 당을 그렇게 강력히 지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자기 사업에 치명타를 먹게 되죠. 자기가 우파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파 정권이 들었을 때는 좋지만 좌쪽 정권이 들게 되면은 쉽지 않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과거에 어떤 당도 지지하지 않는다. 사실상 양당, 그러니까 결국 자기 사업하는데 좋은 당 지지한다라는 얘기랑 똑같은데, 이런 면에 있어서는 왜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 같이 비춰지는지는 이런 면들 때문에 알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슬리피조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거를 일론 머스크가 그대로 그걸 얘기를 했으니 그런 오해도 좀 생기는 것 같고, 여전히 크립토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편이나 현재 그런 중국에서의 제재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가버먼트가 슬로우 다운 할 수 있게 정부가 크립토에 대해서 슬로우 다운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저는 여기서도 일론 머스크보다는 막 그냥 슬로우 다운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슬로우 다운 하지 않을까. 지금 중국 보십시오. 이게 약간 크립토를 키워주려다가 어떤 그런 중앙 정부의 권위에 도전한다라든지 그런 일들이 좀 생기면은 억압을 한다라든지, 과연 달러 패권에 그런 크립토가 도전하게 되면은 과연 미국 정부도 가만히 있을까, 그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